수도권 곳곳에 전셋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가 집중된 탓에 전셋값이 1억 원을 밑도는 것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송승현 부동산 연구소 소장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제 수도권 전셋값 하락 소식이 계속 연이어 들리는데 이제 그 하락폭이 또 가속화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도 그 수도권을 실제로 한번 돌아다녀 봤었는데요. 굉장히 아파트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뭐 기사를 보니까 전국에 한 7월부터 9월까지 입주를 예정하는 이런 입주 가구가 한 9만 5천여 세대가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입주되는 그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금 제일 걱정을 하는 것들이 전세가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7월부터 9월 특히나 7월, 8월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부동산 그 실무 시장에서 보면은 이사철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사철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가 부분에서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아파트 가격들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 시장까지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가 버텨주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존 아파트까지의 그 전세 시장도 동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1억 원대 전세도 등장했다. 뭐 앞서서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뭐 체감 안 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전세값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뭐 지역별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뭐 최근에 보도를 봤는데 동탄하고 용인 파주 같은 경우는 1억대 전셋집들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파주하고 동탄,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영종도 아파트가 전용 면적을 보니까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91제곱미터들 보니까 한 1억 9천만 원부터 1억 8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조사를 하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조사에는 뭐 최저가도 있을 거고 뭐 층수가 좀 낮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 대출을 활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시장을 보고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보면은 역시 좀 불안한 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전세 시장인 거로 네.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입주 물량 증가가 단기적인 요인이 아니란 점이다. 시장에서는 이제 최소 1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적 요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떤 지역 같은 경우 좀 중심이 좀 탄탄한 지역은 안정을 찾은 곳도 있지만 네. 사실상 그렇게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인 그런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입주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아무래도 수요 대비 물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7, 8월 같은 경우는 이사철이 아니다 보니까 전세값적인 그 약세가 하락이 지속되고 이런 여파들이 아무래도 그 시장에 심리적으로 좀 불안 요소가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그 전세가가 하락되는 부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건데요. 분양 잔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집주인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세 물건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전세금을 낮춰서 세입자를 들여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갭 투자가 유행을 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 투자들이 상당히 분양권 투자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분양권 투자 특히나 이 갭 투자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전세금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잔금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잔금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도 전세를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를 좀 맞춰야 되고 잔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세가를 낮추고 있는데도 워낙 물량이 많고 또 층수나 이런 부분에서 좀 밀리다 보면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그러는 상황. 특히나 또 전세 수요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얼핏 집주인과 세입자, 전세 시장의 가불관계가 바뀌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이제 세입자로서도 그냥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른바 이제 깡통 전세를 둘러싼 분쟁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늘어날까요? 네, 깡통 전세 조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출금을 가지고 뭐 대출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세도 못 마치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그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또 세입자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 전세로 살다가 입주를 할 필요도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는데 그런 시기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들도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 전세 반환 보증 가입자들도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또 동의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급증되는 추세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깡통 증세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해볼 수 있다. 충분히 뭐 우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세입자가 따져볼 건 깡통 전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시세보다 저렴한 전셋집이 나타나더라도 덜컥 계약해서는 안 된다고들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왜 그런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입주 그 진행에 따라서 가격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진행 그 입주 상황에 따라서 전셋값들이 많이 작용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조금 그 안전장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항상 띄어봐서 그 집주인이 그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대출 그 부분 외에도 내가 등기부 등본에 봤을 때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확정일자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보증 반환 등 이런 다양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송승현 소장과 함께 전세 수도권 전반의 이제 전세값 움직임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